헌터 옆의 긴급센터에서는 긴급 전화가 걸려오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접수 담당자는 경험 많은 직원으로서 재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는 한 10대 소녀가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접수 담당자는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하려 했지만 소녀의 말은 흐느낌에 끊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자신이 학교에 있으며 화장실에 숨어 있고 밖에는 무서운 마수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눈이 커졌다. 소녀가 두려움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접수 담당자는 조각난 정보들을 맞춰 상황을 파악했다. 소녀는 처음에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곁에 없어서 이 악몽을 혼자 견뎌야 했다. 접수 담당자는 소녀에게 침착하라고 다독이며 헌터들이 이미 출동 중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조금 진정된 소녀는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소녀를 현실에 붙잡아 두기 위해 접수 담당자는 계속해서 위로를 건네며 괴물들의 모습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그들이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가졌지만 얼굴은 못생기고 피부가 초록색이라고 설명했다. 접수 담당자는 곧바로 그것들이 오크임을 알아챘다. 소녀가 처한 위험을 깨달은 순간 접수 담당자의 눈에 공포가 번졌다. 그녀는 즉시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도끼를 든 오크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화장실 문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고 이어서 소녀의 절박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접수 담당자는 소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끔찍한 비명과 함께 끊기는 것을 무력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학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이 건물에서 무사히 탈출했다. 남아있는 이들은 이미 땅에 쓰러진 시체이거나 오크들에게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다. 오크들은 1층부터 사냥을 시작해 점차 위층으로 올라가며 눈에 보이는 모든 이를 죽였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서 혼란이 폭발했고 친구들이 안에 갇혔다고 외치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과 두려움에 찬 비명이 뒤섞였다.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들은 사냥꾼들이 괴물들을 처리할 거라는 안심시키는 말과 함께 모두가 학교 복도를 통해 무조건 도망치라고 재촉하는 소리와 뒤섞였다. 오크들은 도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희생자들의 시신 위에 서 있었고 잔인한 눈빛에는 만족감이 번뜩였다. 몇몇 먹잇감이 도망쳤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오크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건물 안에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2학년 교실이 있는 최상층에서는 진아와 같은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그들의 귀에 닿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교실들은 급하게 바리케이드로 막아졌지만 임시방편의 방어는 별다른 위안을 주지 못했다. 교실 안의 남학생들은 의자와 대걸레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잔인한 오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갑자기 문이 힘껏 부서져 나가며 학생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수많은 희생자의 피로 뒤덮인 오크 대장이 교실로 난입했다. 한 소년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뒷문으로 달려갔지만 매복해 있던 오크에게 쓰러지고 말았다. 이마에 박힌 도끼는 그의 생명을 단번에 앗아갔다. 양쪽 출입구가 오크들에게 막혀남은 학생들은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들은 창문에 몸을 바짝 붙였지만 6층에서 뛰어내리나 오크와 맞서나 결과는 똑같이 비참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지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공포의 순간 그녀는 오직 한 가지 희망, 오빠 진우에게 매달렸다. 진아는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오빠를 불렀다. 온 마음을 다해 오빠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으며. 우두머리 오크는 다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기운을 감지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 사이에서 진아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의 존재는 단연 돋보였고 오크는 즉시 그녀에게 이끌렸다. 진아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분명했다. 그녀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오크는 차가운 결의로 도끼를 들어 올렸고 눈은 진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진아는 공포에 질려 무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두 눈을 감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비했다. 하지만 오크가 공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아의 그림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검은 갑옷을 입은 하이 오크가 나타나 족장 오크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다. 방심한 족장 오크는 제대로 반응할 틈도 없이 갑옷을 입은 인물이 엄청난 힘으로 오크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충격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족장 오크는 로켓처럼 지붕을 뚫고 날아가 버렸고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으로 위협이 끝났다. 더 많은 하이오크들이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위압적인 자태로 진화를 보호하고 남아있는 위험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던전에 들어섰고 오직 그만 볼 수 있는 익숙한 시스템 메시지가 그를 맞이했다. 던전의 통로는 거대한 거인들을 위해 설계된 듯 엄청나게 넓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다. 입구에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오우거가 나타나자 종수는 비명을 질렀다. 오우거의 붉은 눈이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괴물은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보이는 곤봉을 휘두르며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다. 오우거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곤봉을 휘둘렀고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지시기려 했다. 파티의 탱커인 종수는 앞으로 돌진해 자신의 능력으로 방패를 만들어냈다. 그는 강력한 일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재빨리 들어올렸고 흔들림 없는 결의로 자리를 지켰다. 종수가 전선을 지키며 윤태를 불렀고 윤태는 자신감 있게 번개처럼 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윤태는 정확하고 민첩하게 오우거 위로 뛰어올라 양쪽 눈을 베었다. 짐승은 고통에 울부짖었고 윤태는 다른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라고 했다. 기사단 길드의 헌터들은 일제히 반격을 개시했다. 전방의 헌터들은 힘을 합쳐 칼날을 완벽하게 맞추며 오우거의 두꺼운 가죽을 베어냈다. 한편 그들 뒤에 위치한 마법사들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주문을 외우고 불덩이 마법을 소환해 유성처럼 쏟아부었다. 거대한 괴물을 불태우며 전장에 혼란을 더했다. 오우거는 온몸이 베이고 화상으로 뒤덮인 채 비틀거리다 마침내 쿵 하고 무겁게 쓰러졌다. 팀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고 고레벨 몬스터를 쓰러뜨리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종수는 잠시 재정비를 하자고 외치며 이번 레이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정했다. 그는 던전 입구에서 쌍도 오우거를 만나는 것은 드물고 불길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진우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생명체가 묘지기임을 알아냈다. 종수는 이것이 던전 깊은 곳에 언데드 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려던 윤태는 종수에게 상황을 불길하게 만들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헌터들이 현장을 지켜보던 중 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데드들이 나타났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에게 달려들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무언가에게 쫓기는 듯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진우는 이 상황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았고 이 상위 A급 던전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진우의 심장이 요동치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진화를 보호하도록 배치한 하이오크 전사들로부터 강한 신호를 감지했다. 그녀가 있는 구역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재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진우는 종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즉시 자리를 떠야 한다고 알렸다. 종수는 당황하며 진우가 없으면 팀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되어 항의했다. 하지만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만큼 믿을 만한 일을 대신 소환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 군단 중 가장 강력한 병사 베루를 소환했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개미왕이 주인의 명령에 응의 모습을 드러냈다. 베루가 뿜어내는 무시무시한 마력을 본 헌터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종수는 충격을 받으며 이 생명체가 제주도 레이드에서 봤던 존재임을 알아챘다. 헌터들은 이렇게 강력한 존재와 함께 레이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베루를 포함한 자신이 소환한 병사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종수에게 이 병사 20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안심시켰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예림은 진우에게 이렇게 강력한 존재를 풀어놓고 왜 떠나려는지 물었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조용히 만들며 만약 도움이 필요 없다면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들이겠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아니라 기사단 길드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종수는 재빨리 동의했고 예림을 포함한 나머지 강습대원들은 진우의 흔들림 없는 결의에 말문이 막혔다. 진우는 속으로 자신의 그림자 교환 능력의 쿨타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했다. 아직 1시간 이상 남았다는 사실에 진우는 답답함을 느꼈다. 타이밍을 저주하며 진우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강습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멍해진 종수는 진우가 정말로 떠났다고 말했고 윤태는 불안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다음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던전에서 나가야 했다. 분노로 가득 찬 진우는 길을 뚫겠다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길을 막고 있던 언데드 마스들은 진우의 엄청난 힘을 감지하고 무릎을 꿇으며 그에게 머리를 숙였다. 진우는 잠시 놀랐다. 혹시 이들이 자신의 네크로맨서 능력에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이 기이한 상황을 곱씹을 시간은 없었다. 손에 쥔 단검을 인벤토리로 집어넣은 진우는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검은 김이 피어오르는 날개 달린 와이번 카이제를 소환했다. 던전에서 나오자 게이트 밖에 있던 군중들은 놀라움에 진우를 바라보았다. 헌터 성진우가 왜 혼자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진우는 카이젤의 등에 올라탔다. 진우는 한마디 명령으로 카이젤에게 최대한 빠르게 여동생에게 가라고 재촉했다. 드래곤은 기쁨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강력하게 날개를 퍼덕여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부숴버릴 기세로 날아올랐다. 관중들은 카이젤이 진우를 태우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교실 안에서 오크의 머리가 한 번의 강력한 일격에 산산조각 나며 그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가 진아의 그림자에 숨겨두었던 병사들이 그 무시무시한 힘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괴물이 이제는 더 괴물 같은 힘에 짓눌려버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남은 2명의 침입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방금 그들의 대장의 머리를 으깨버린 하이오크들이 그들의 목을 움켜잡았다. 오크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가 바닥에 세게 내리찍히자마자 저항을 멈췄다. 충격과 함께 머리가 터지며 두구의 생기 없는 시체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방금 전에 광경에 넋이 나간 학생들은 이 하이오크들이 자신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인 괴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교실을 공격하던 세오크는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이제 하이오크들은 조용히 진아를 지키면서 있었다. 혼란스럽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아가 오빠의 행방을 물었지만 하이오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 안에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진아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경계심을 확인이라도 하듯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불길한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며 더 큰 위협의 등장을 알렸다. 갑자기 문이 쩍하고 열리더니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왕좌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봉인이 해제되며 던전의 주인이 해방되었다. 오크의 우두머리이자 크림슨 블레이드 부족의 족장인 그록타르가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막강한 힘을 선언했다. 그의 부하가 급히 달려와 하이오크 무리가 인간들을 돕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록타르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다. 3명뿐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의 부족 전사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심하다며 비웃었다. 거대한 도끼를 들어 올리며 그록타르는 부하에게 앞장서라고 명령했고 길을 막는 모든 저항을 짓밟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그록타르의 눈에서는 살기가 번뜩였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이들을 학살할 준비를 했다. 하이오크 전사들은 강인했지만 오크 부족의 족장인 그록타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록타르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하이오크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고 허리춤에서 곡도를 뽑아들었다. 교실 밖에서는 적에게 밀려 퇴각했던 오크들이 그록타르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족장이 하이오크들을 손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록타르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며 몸을 뒤덮은 문신들을 가리켰다. 각각의 문신은 그가 쓰러뜨린 수많은 적들의 상징이었다. 하이오크들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록타르의 거침없는 공격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록타르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제대로 싸워보라고 도발했다. 그들이 그의 검을 막아냈을 때 그록타르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우위를 점했다. 그록타르는 재빠른 동작으로 하이오크들을 베어넘기며 그들이 쓰러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이오크들은 재생하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섰다. 그록타르는 이것이 어떤 마법인지 의심했지만 아무리 그들을 베어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다. 수백 명을 죽여도 전투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그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한편 그록타르의 머릿속에서는 인간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끊임없는 속삭임 때문에 두통이 생겼지만 그는 인간들을 쫓기 위해 하이오크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투는 끝이 없어 보였지만 그록타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끝내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하이오크들이 어떤 마법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면 그 조종을 끊으려면 그들의 샤먼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방안을 훑어보던 중 그의 시선은 하이오크들 뒤에서 떨고 있는 진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와 하이오크들 사이에는 희미한 연결이 있었고 그록타르의 눈에는 깨달음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그 근원임을 확신했다. 그록타르는 하이오크들에게 소녀를 포획하라고 명령했다. 하이오크들이 재생 중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오크 중 한 명이 진아를 향해 돌진했다. 하이오크들이 막으려 했지만 다른 오크들에게 빠르게 포위당해 끊임없이 찔리고 베이며 진아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록타르의 추측은 옳았다. 하이오크들이 막혀있는 동안 그록타르 자신이 진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력한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가득했다. 아기로 가득 찬 그록타르는 진아의 목숨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날개 달린 드래곤의 울음소리였고 그 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그록타르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무언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생물의 접근 소리가 점점 커지자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그록타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사로서의 감각이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진아를 놓아주었고 진아는 바닥에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친구가 곁으로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 하지만 그록타르는 그들에게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주의는 다가오는 위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매 순간마다 그 생물은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졌고 날카로운 비명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록타르는 그 힘의 규모가 자신들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그록타르는 오크 전사들에게 소리쳐 충격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땅을 뒤흔드는 폭발이 건물을 갈라놓았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벽이 무너졌으며 문을 지키던 오크들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날아가 버렸다. 마치 거대한 투석기에 맞은 듯 벽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파괴의 한가운데서 진아가 먼지와 잔해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기침을 했다. 갑자기 익숙한 존재가 그녀 곁에 나타났다. 바로 그녀의 오빠 진우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차분한 말로 안심시켰다. 이제 그녀는 안전했다. 그록타르는 이 새로운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적을 마주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진우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록타르는 자신을 내세우려 했으며 자신이 크림슨 블레이드 부족의 그록타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의 손이 올라가 그를 곧장 가리켰다. 진우의 주위에는 전율이 이는 오라가 감돌았다. 그는 분노로 흐릿해진 눈으로 그록타르를 노려보았다. 닥치고 기다려.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여동생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냐고 물었. 진아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기침이 멎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그는 겁먹은 아이를 달래듯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우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모두가 안전한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확인했다. 진우는 다시 송이에게 시선을 돌려 괜찮냐고 물었. 송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진우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떨칠 수 없었다. 진우가 진아를 꼼꼼히 살피던 중 그녀의 얼굴과 목에 남은 손자국이 눈에 들어왔고 그의 눈에는 푸른빛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지체할 틈도 없이 진우는 이그리스에게 진아를 돌보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리려는 여동생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학생 수만큼 그림자 군단을 소환했다. 진우는 그림자 군단에게 학생들을 아래층으로 호위하라고 지시했다. 먹잇감이 눈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본 오크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진우가 무서운 눈빛을 쏘아보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카이줄은 거대한 날개를 펼쳐 그림자 군단이 학생들을 무너진 건물 쪽에서 안전하게 내려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록터는 하이오크들이 진우의 군단임을 깨닫고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질문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고 그록터의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진우가 대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감지한 그록터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족장 그록터의 명령에 따라 사나운 오크 전사들이 맹렬하게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의 시점에서 그들은 너무 느리게 움직여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한 오크가 거대한 도끼를 휘둘렀지만 진우는 재빠르게 오크의 손가락을 붙잡아 손쉽게 으스러뜨렸다.
오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진우는 오크를 거꾸로 뒤집어 땅에 내리꽂은 뒤발로 짓밟아 으깨버렸다. 두 마리의 오크가 더 다가오자 진우는 자신의 스킬인 지휘관의 손길을 사용해 그들이 공중에서 서로 충돌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기만 했을 뿐인데 오크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더 많은 오크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들 사이를 누비며 모두를 짓밟아버렸다. 그는 무기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손가락 하나로 오크들을 건드렸다.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머리든 어깨든 팔이든 배든 오크들은 닿는 즉시 폭발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마리가 넘는 오크가 쓰러졌고 진우는 그로크터 앞에서 멈춰섰다. 오크 족장은 진우의 움직임이 남긴 잔상조차 간신히 따라갈 수 있을 뿐이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했으며 오크 족장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렸다. 그로크터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는 왼손으로 괴물의 턱을 움켜잡아 진우가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걸어가 괴물의 머리를 벽에 내리찍자 오크 족장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쾅하는 큰 소리가 텅 빈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복도에 널브러진 학생들의 참혹한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시신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 학살을 저지른 자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그로크터를 향했고 그는 대답을 요구했다. 진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왜 그로크터의 종족이 인간을 죽이려는데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로크터는 머릿속에서 계속 인간을 모두 죽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했다. 진우는 더 추궁하며 그 목소리가 자신까지 죽이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로크터는 절박하고 두려운 마음에 용서를 빌었지만 진우는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했다. 진우는 그로크터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물었다. 그로크터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오른손에 마왕의 단검을 소환했다. 진우는 그로크터가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갑게 인정했지만 그것은 진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로크터에게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용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개미들이 벽을 휘감으며 소용돌이치자 그들의 전투 함성이 크게 울려 퍼져 공포감이 가득했다. 기사길드의 헌터들은 그 광경에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몇몇 헌터들은 이 괴물들이 자신들을 적으로 볼까 걱정하며 떠나고 싶다는 우려를 표했다. 윤태는 불안한 마음에 종수에게 지시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종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멈춘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었다. 그는 단지 두려움 때문에 공략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종수는 일행에게 계속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종수가 용기를 내보려는 순간 괴물 개미 베루가 그에게 다가왔다. 베루의 모습을 본 순간 종수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긴장한 채 더듬거리며 정중하게 말을 건네려 했다. 종수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베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종수를 바라볼 뿐이었고 종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종수는 더욱 공손하게 보이려고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걸 끝내기도 전에 베루는 소음기 달린 총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 종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베루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가 찾으러 나서기도 전에 베루가 다시 나타나 무언가를 그룹 쪽으로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림자 개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베루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 개미들은 배영을 갖추며 행진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윤태는 종수가 충격과 걱정에 휩싸인 것을 보고 괜찮은지 그리고 그림자 개미들에게 선두를 맡겨도 안전한지 물었다. 종수는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 헌터가 베루가 던진 머리를 가리키자 종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데스나이트의 머리였는데 그들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몬스터 중 하나였다. 베루가 그렇게 강력한 몬스터를 순식간에 처치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종수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림자 개미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등급이 높은 몬스터의 마석 가치가 떠오르자 그는 계속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가 아직 머리를 살펴보고 있는 동안 나이트 길드의 다른 헌터들은 이미 베루와 그림자 개미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는 종수에게 빨리 오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라고 재촉했다. 망설임 없이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 베루와 그의 그림자 개미들은 언데드 군단을 쓸어버리며 그 뒤에 파괴의 흔적을 남겼다. 예림은 시체들 사이에서 귀중한 뱀파이어의 잔해를 발견하자 그림자 개미가 먹어치우기 전에 재빨리 시신을 잡아 끌었다.
예림은 뱀파이어 시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답답한 마음에 그림자 개미를 꾸짖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집 센 개미는 결국 뱀파이어를 먹어치웠다. 그 과정에서 예림이 막으려 하자 그림자 개미가 갑자기 달려들어 예림의 어깨를 핥히었고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예림은 바닥에 쓰러졌고 분노한 개미는 그녀를 공격하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개미가 공격을 가하기도 전에 베루가 번개처럼 나타나자 그의 존재에 그림자 개미는 두려움에 휘청거렸다. 베루의 시선만으로도 공격이 멈췄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예림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베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치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치유 마법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소환수가 자신보다 치유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기사단 길드의 강습 때는 그림자 개미 군단을 따라 보스의 소굴 입구까지 도달했다. 그들이 입장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던전의 보스인 아크리치가 데스 나이트 무리와 함께 서 있었던 것이다. 헌터들은 아크리치를 보자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던전의 보스가 이렇게 강력하고 악명 높은 존재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종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아크리치가 길드 전체를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상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골드드래곤 길드는 아크리치에게 전멸당했고 그로 인해 던전 브레이크라는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으나 루드라 강이 개입으로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종수는 A급 헌터들로 구성된 자신들의 팀이 이런 강력한 보스에게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험을 감지한 윤태가 종수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헌터들은 뒤쪽에서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다. 데스나이트 무리가 그들을 향해 행진하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수는 그림자 개미들에게 먹히지 않은 언데드들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급하게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빠르게 팀원들에게 문을 막으라고 지시하며 다가오는 무리를 막아내길 바랐다. 예림은 즉시 반응해 자신의 스킬인 성스러운 벽을 사용해 순식간에 문을 막는 장벽을 세웠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종수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성헌터가 없으면 그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무리의 선두에 썬데스 나이트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충격이 마법 방패 전체의 진동을 일으켰다.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던 예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종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장벽이 5분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그에게 알렸다. 그 위기의 순간 베루가 아크리치에게 다가갔다. 아크리치는 그림자 개미들을 알아보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왜 군주의 친위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따져 물었다. 베루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아크리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10명이 넘는 데스나이트를 소환해 개미들을 포위시켰다. 베루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턱을 드러내고 발톱을 뻗으며 자신들은 왕에게 선택받았지만 아크리치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했다. 아크리치는 분노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왕과 대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베루가 엄청난 속도로 아크리치의 바로 눈앞에 나타나자 아크리치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베루는 망설임 없이 아크리치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움켜쥐고 그것과 자신의 주먹을 기절한 보스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베루의 손은 아크리치의 등 뒤로 튀어나왔고 그 손에는 아크리치의 생명의 근원인 펜던트가 들려있었다. 절박해진 아크리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베루는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쥔 펜던트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마지막으로 냉소적인 한마디를 던진 뒤 베루는 아크리치가 허무하게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크리치에게 속박되어 있던 데스나이트들 역시 주인이 파괴되자 함께 소멸했다. 한때 공포를 안겼던 무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전장은 고요하고 텅 빈 상태로 남았다. 나이트 길드의 멤버들은 넋이 나간 채 침묵을 지켰고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 그들은 방금 베루가 단 한 방에 아크리치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제 남은 데스 나이트들마저 그들 발치에 쓰러져 있었다. 종수는 자신들의 동료에게서 이런 힘이 나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유태는 베루가 보여준 힘에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베루 같은 병사들이 있다면 성헌터는 직접 던전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다고 말했다. 소환수들만 보내도 던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수는 이에 대해 생각하며 성헌터가 모든 소환수를 한 번에 지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만화가 고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소환수의 절반만 소환해도 성헌터는 대형 길드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인정했다. 유태는 종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진우의 길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종수는 곧바로 그를 정정하며 인수가 아니라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헌터가 세운 신생길드와 국내 5대 길드 중 하나인 기사단 길드가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꽤 그럴듯하다고 느꼈다. 유태는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들이 본 것을 생각하면 성헌터가 과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 의문을 표했다. 종수는 열정적으로 성헌터가 소환수만으로 던전을 공략할 수 있다 해도 레이드에는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태에게 이 규칙에서 예외는 없다고 상기시키며 던전 레이드의 기본 요건을 강조했다. 유태는 종수의 말을 인정하며 그들이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성헌터에게 필요한 헌터 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었다. 종수는 그들의 계획에 만족하며 웃었고 유태는 자신들이 성헌터의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종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 생각을 일축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올바른 인맥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종수의 눈에 비친 결의는 그가 이 동맹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기사 길드에 가져다줄 잠재적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건의 성격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부모들과 구경꾼들은 가까이 가려고 필사적이었고 많은 이들이 공포와 불안의 소리를 질렀다. 경찰과 헌터협회는 인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통제의 애를 먹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성진우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진우는 그를 따라가 곧 고건희 회장과 함께 차에 앉게 되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 회장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진우에게 213명의 학생이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왔고 건물 안에서 추가로 10명만이 구조되었다고 알렸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학생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다. 고 회장은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어쩌면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진우에게 최근 6개월 동안 서울에서 게이트 출연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었다. 게이트가 급증하는 것과 함께 헌터로 각성하는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게이트와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이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 했다. 진우는 지금 세상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 고 회장은 이번 대화의 목적을 설명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진우와의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문서로 남아있었고 일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로도 접촉을 시도했다. 협회는 진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왔지만 이 대표자들을 만날지 말지는 전적으로 진우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고 회장은 만약 진우가 한국을 떠난다면 나라가 다가올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우의 여동생이 이송된 병원에 도착하자 고 회장은 진심 어린 호소를 전했다. 그는 협회가 진우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신시켰다. 한국에는 한때 공식적으로 S급 헌터가 10명 있었지만 그중 3명을 잃었다. 2명은 몬스터에게, 1명은 미국에 빼앗겼다. 협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진우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황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진우는 예상치 못한 요청을 했다. 그는 앞으로 최소 인원 제한을 넘기지 않고도 혼자서 고랭크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요청에 고 회장은 놀랐다. 최소 인원 규정은 헌터들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고 회장은 이것이 진우가 자신의 길드를 만든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우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물었다. 고 회장은 1인 돌격대라는 발상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진 후 마지막 촬영을 마친 카메라맨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수연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다. 진호의 사촌 누나인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수연이 촬영을 마치자마자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진호는 그녀에게 새로 만든 길드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진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길드 홍보대사로 계속 일하는 대신 자신들의 길드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해. 수연은 갑작스러운 길드 이야기에 놀라며 그들의 여동생 진이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진호는 개의치 않고 길드 창립 멤버가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점을 수연에게 상기시켰다. 수연은 의심스러운 듯 진호에게 수상한 사람에게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놀렸지만 진호는 밝게 웃으며 그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들으면 깜짝 놀랄 거라고 안심시켰다. 통화가 끝난 후 수연은 진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성진호는 자신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연을 돌아보았다. 진호는 수연을 진호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자신의 사촌이자 공인된 A급 헌터라고 말했다. 수연은 자신이 바로 그 유명한 헌터 성진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감탄을 표하며 이민성의 기자회견을 망치고 사라졌던 그 헌터를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호는 그녀에게 가족 중에서는 네가 연예인이라고 상기시켰지만 수현은 여전히 진우를 만난 것에 들떠 있었다. 진우는 상황을 지켜보며 그들의 가족 관계를 생각했다. 진우는 D급 헌터였고 수현은 A급 헌터였다. 진우는 각성 과정에 유전이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며 형제자매가 모두 각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헌터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진우는 수연에게 진호가 모든 것을 설명해줬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녀는 길드의 창립 멤버가 한 명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에게 그들의 길드에 들어오면 꽤 큰 화제가 될 거라며 괜찮겠냐고 물었다. 수연은 개의치 않는 듯 진성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뭐든 낫다고 말했다. 진우가 궁금해하며 진성에 대해 묻자 진호는 조용히 진성이 자신의 형이며 성격이 안 좋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수연은 오빠가 이미 꽤 유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진우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연은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가 망설이며 셀카를 같이 찍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수연은 셀카를 SNS에 올렸고 그 사진은 금세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 특히 차혜인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혜인은 그 게시물을 보자마자 불안감이 몰려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아팠고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그녀는 살짝 떨었다. 국회의원이자 전직 검사장인 남준욱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소환된 미니언들을 공격대원으로 인정한다는 발상은 그에게 터무니없게 느껴졌고 그는 그 불만을 크게 드러냈다. 그는 성진호 헌터가 길드를 설립하자마자 이뤄진 최근의 규정 변경이 노골적인 특혜라고 생각했다. 남 의원은 헌터협회가 모든 헌터를 위해 존재해야지 성진호만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터협회장 고건희는 차분하게 이것이 분명히 특혜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모인 회원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로 인해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건희는 그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다. 만약 평범한 헌터들로 구성된 공격대를 투입하는 것과 성진호 혼자 던전을 돌파하게 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물었다. 질문의 무게가 실감나자 방안은 조용해졌다. 이어서 건희는 다시 남 의원에게 시선을 돌리며 최근 헌터길드 근처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동네의 집값은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았고 건희는 남 의원이 이사한 이유가 아마도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했다. 나라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이어서 건희는 전 세계 길드들이 헌터 성진우를 영입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이 그와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면 진우가 다른 나라로 떠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희는 과거 헌터 황동수 사건을 언급하며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동수는 미국으로 떠난 바 있었다. 그는 남과 다른 이들에게 만약 한국에 또다시 S급 게이트가 나타난다면 누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진호는 생애 처음으로 A급 게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감탄했다. 진호는 한 번에 그 모든 광경을 다 담아낼 수조차 없었고 이를 본 진우는 광안리 해변에 나타났던 더 거대한 게이트를 떠올리며 진호가 그때 봤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언제나처럼 집중한 모습으로 임무를 준비하며 앞장섰다. 경찰선 반대편에서는 기자들이 진우에게 아진 길드의 첫 레이드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고 질문을 퍼부었다. 그들은 길드의 이름, 진우의 소감, 그리고 길드원 수연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진우는 근처에 있던 우진철 반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물었다.
진철은 진우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지만 게이트의 위치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진우에게 SNS에 올리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상기시켰다. 진우는 온라인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색하게 웃으며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한편 진우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운반팀이나 채광팀을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진우는 그림자 군단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진호를 안심시켰고 그 강력한 존재감에 진철은 감탄하며 각각 최소 B급이며 일부는 A급에 달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진호와 그의 그림자 군단은 A급 게이트에 필요한 안전점검을 손쉽게 통과하며 그들이 충분히 실력자임을 증명했다. 진철은 진우가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의 힘의 진정한 규모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진철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진철은 자신의 코트를 벗었다. 진우와 진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고 진철은 정장 아래에 완전히 무장한 갑옷을 드러냈다. 진철은 고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번 레이드를 관찰하게 되었으며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점검팀 대표로서 동행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진우는 늘 신중하게 진철이 정말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몇 분 뒤 우진철 반장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다. A급 몬스터인 나가가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에게 무자비하게 찔리고 베이고 있었다. 전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그림자 개미들이 짐승들을 찢어밟기며 살아있는 채로 효율적으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림자 병사 중 하나인 아이언은 거대한 도끼로 몬스터 무리를 베어냈고 또 다른 강력한 병사인 탱크는 거대한 발톱으로 짐승들을 치명적으로 갈라놓았다. 진우의 군대에 속한 하이오크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짐승들의 몸 깊숙이 찔러 넣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만이 남았다. 진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전투와 마법 실력이 뛰어난 베테랑 헌터들조차 이런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데 고전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몬스터들도 진우의 군대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림자 병사들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거의 무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데몬군주의 검을 휘두르는 이그리트였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칼날에서 내리쳤고 불과 빛 마법이 합쳐져 그 파괴력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그리트는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한 번의 공격으로 나가들을 전멸시켰다. 짐철은 이그리트의 힘이 A급 헌터를 능가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자신이 과연 이런 강력한 상대와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그림자 개미들은 계속해서 죽은 짐승들을 먹어치우고 있었고 이를 본 진우는 개입했다. 진우는 개미들에게 시체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꾸짖었고 이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 한 마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그 후 진우는 그림자 군단에게 만화, 크리스탈 채굴에 집중하라고 명령하며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짐철은 자신이 목격한 일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이제야 왜 고건희 회장이 자신을 진우를 관찰하라고 보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진우가 단순한 일인 돌격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우는 혼자서 A급 던전을 공략하고 귀중한 시체를 회수하며 만화 크리스탈까지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던전 보스는 양손에 삼지창을 들고 우뚝 선 채 진우와 짐철을 향해 다가왔다. 짐승을 둘러싼 위협적인 기운은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 힘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드러났다. 진우는 침착한 태도로 그림자 병사들에게 말을 건넸다. 아직 작업 중인 이들만 남고 나머지는 해산시켰다. 대부분의 그림자들은 자신들이 나왔던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흩어졌다. 짐철은 진우의 결정에 의아해하며 왜 다른 병사들을 돌려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환수들만으로도 분명히 보스를 상대할 수 있었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림자들에게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날카롭게 유지되도록 실력을 계속 갈고 닦고 싶었다. 결연한 표정으로 진우는 마왕의 단검을 소환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땅을 힘껏 내리찍었다. 마수는 포효하며 삼지창을 엄청난 힘으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 공격은 이미 눈부신 속도로 움직인 진우를 맞히지 못했다. 순식간에 진우는 자신과 보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괴물이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는 날카롭고 정확한 일격으로 그 머리를 두 동강 냈다. 짐승의 생명 없는 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지며 전투의 끝을 알렸다.
먼지가 가라앉아 진우 앞에 알림창이 나타났다. 던전 보스를 처치했다는 익숙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레벨이 올랐다. 이에 기뻐한 진우는 착지하며 재빨리 몸을 돌렸고 곧이어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알림창을 마주했다. 알림음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레벨 101에 도달했고 놀랍게도 모든 직업 전용 스킬들까지 레벨이 올랐다. 그림자 추출, 그림자 저장, 군주의 권역, 그림자 교환 모두가 더 강력해졌다. 진우는 그 의미를 깨닫고 믿기지 않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림자 교환 스킬의 쿨타임이 1시간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가 레벨이 오를 때마다 계속된다면 그는 결국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안전도 아무 걱정 없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철은 경이로움에 휩싸여 지켜보고 있었다. 나가의 비늘은 그 강인함으로 유명해 종종 방패나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진우는 단 2개의 단 것만으로 그것들을 손쉽게 베어냈다. 진철은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힘과 실력의 말문이 막혔다.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침묵을 깨며 권위 있게 명령했다. 진우는 단 한마디 일어나라라는 말로 쓰러진 괴수의 그림자를 불러냈다. 괴수의 아래 어둠 속에서 검은 손들이 나타나 그 몸을 땅에서 끌어올렸다. 괴수의 그림자는 새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며 다시 태어났다. 진우는 그 과정이 완성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시스템은 그림자 강화가 성공했으며 새로운 그림자 병사가 기본 레벨 13으로 시작한다고 알렸다. 진우는 새로 소환한 그림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투스와 같은 등급이었지만 레벨이 높아 살아있을 때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작아져 있었다. 작아진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만화가 뿜어져 나왔다. 진우는 투스처럼 마법을 사용해 크기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지었고 어쩌면 이것이 원래의 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 병사는 그의 군대의 강력한 전력이었다. 알림창이 나타나 진우에게 새로운 병사의 이름을 정하라고 했다. 잠시 고민한 끝에 그는 지마라는 이름을 정했다. 선택에 만족한 진우는 점점 강해지는 그림자 군단의 자부심을 느꼈다.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진우는 진우가 그렇게 강력한 몬스터를 자신의 소환수로 만든 것에 감탄했다. 진우에게 진우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진우에게 이제 출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고 진우도 동의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쓰러진 거대한 짐승의 사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사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게이트 밖에 있던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깜짝 놀랐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었고 땅이 묵직한 충격과 함께 흔들렸다. 그것은 어깨에 나가의 사체를 짊어진 거대한 그림자 짐승 터스크였다. 거대한 생명체의 등장에 기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곧 자신들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은 곧 흥분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은 두려움과 사건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인 채로 현장을 담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마구 터뜨렸다. 진우는 점점 늘어나는 기자들을 보고 진우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의 첫 번째 레이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음이 분명했다. 진우와 진우는 관심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시선을 지켜봤지만 우진철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던전 안에서 목격한 공포가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우진철 반장은 헌터협회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목격한 사건들로 인해 정신이 멍한 상태였다. 그는 고건희 회장과 만나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헌터협회장 고건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년간 수많은 레이드를 지켜봐왔고 우진철 반장이 위험한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베테랑인 진철조차도 압도당하고 말았다. 진철은 고개를 떨군 채 이마에 땀이 맺힌 상태로 자신이 목격한 것은 평범한 레이드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고건희는 흔들림 없이 진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우반장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철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던전의 기억에 짓눌린 채 자리를 떠났다. 혼자 남은 고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다. 헌터 성진우는 A급 던전을 단순히 클리어한 것뿐만 아니라 몬스터의 시체를 수거하고 마석까지 혼자서 모두 채굴해냈다.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효율성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진우를 잃인 돌격대라고 부르는 것조차 과소평가처럼 느껴졌다. 고건이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단순히 비범한 헌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길드였고 완전히 독립된 힘이었다.